자, 요즘에 영어 교재를 되게 많이 살 때죠.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친척 동생이 있는데 그 친척 동생이 영어 공부를 잘 못하고 영어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런 상황에서 영어 책을 사러 서점에 간다면 되게 불안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영어 교재라는 게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와 그 영어 교재의 세계관을 모르고서 책을 사러 가면요, 나에게 꼭 필요한 책을 못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책이 유명하니까 사야지 이것보다 영어 공부에, 그리고 영어 교재의 세계관을 먼저 이해하신 채로, 그것을 아신 채로 책을 고르러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테니까 영어 교재를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이 영상은 주변 분들에게 공유를 많이 해주세요. 고맙다는 말 들으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가볼게요. 일단 영어 교재의 종류가 더 많긴 한데 저는 크게 5가지로 바라봅니다. 문법책, 단어책, 구문책. 자, 구문책이라는 것은 해석을 연습하는 책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천일문이 있죠. 그 다음에 독해책, 어법책. 자, 여기에 듣기책과 서술형 쓰기를 위한 쓰기책이 있는데 그 두 개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듣기책은요, 제가 조금 세게 말해볼게요. 듣기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듣기는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듣기 평가를 대비하기 위한 그 듣기,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건 아예 따로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듣기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보고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물어보면 듣기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중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이 듣기 평가 듣기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 시간을 많이 쓰는 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아무튼 주제로 돌아와서 5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하나 특징을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법책은요, 말 그대로 문법책이에요. 자, 문법책을 학습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인, 완전 기본을 세우는 겁니다. 문법은 규칙이거든요. 머릿속에 영어라는 것의 기본 규칙과 뼈대를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너무나도 세분화된 문법책은 좋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걸 가정으로 깔고 가는 거냐면요, 기본적으로 한 권의 책도 똑바로 끝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걸 가정으로 합니다. 지금 끝내신 책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살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저도 학생 때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중부터 차근차근 계속 그냥 생활 속에 녹여서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수험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는요, 너무나도 시리즈로 분산되어 가지고 쪼개져 있는 문법책을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문법에 그만큼 시간을 쏟으면 안 돼요. 그 다음 거로 넘어가야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반드시 문법책은 간결한 책으로 하세요. 이거는 두께를 보라는 게 아니라 목차를 봐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책이 책꽂이에 꼽혀 있는데 3권이 한 디자인이에요. 역시 목차를 보니까 첫 번째 책에는 영어 문법 100% 중에 30%만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책은 나머지 30%, 세 번째 책은 나머지, 이런 식으로 쪼개서 들어가 있으면 한 권을 끝내도 말 그대로 3분의 1밖에 못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3권의 책을 다 끝내야 100%가 되는 건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만약에 그럴 의향이 있다, 그럼 하시는 거죠. 자, 제가 약간 흥분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문법책을 선정할 때 좀 답답했어요. 뭔가 딱 마음에 드는 한 권짜리, 머릿속에 지도를 만들기에 용이한 그런 책이 없을까 되게 많이 알아봤었거든요. 제가 뒤져보면서 결론 내린 거는 딱 3권이었는데 그 중에 입문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2권이 딱 적당하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제가 이 영상에 소개를 했으니까 댓글에 영상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궁금하시면 이 영상 보시고 그 영상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죠. 두 번째, 단어책인데 단어책도 단어를 외우는 책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요. 단어장으로만 단어를 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어떤 책을 하더라도 영어를 공부하는 모든 순간이 어휘를 학습하는 순간인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단어 공부는 독해 지문을 풀면서 실제로 내용과 함께 마주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독해를 하면서 그 지문 안에서 얻어가는 단어가 더 생생하게 학습할 수 있는 단어인 거예요. 근데 아무튼 단어장으로 모아서 하면 되게 효율적이긴 하니까 단어장을 쓰는 건데, 조심할 건 뭐냐, 단어장은 메인이 아닙니다. 단어 공부하는 시간이 영어 공부하는 시간에 메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단어를 많이 알면요, 물론 좋죠. 좋은데 재료만 많은 거예요. 재료가 엄청 많아도 그거를 엮어낼 수 없다면 결과물이 안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해석하는 방법을 모르면요, 단어 많이 외웠던 거 생각보다 쓸모가 없어요. 나중에 문장이 복잡해지면 단어를 알더라도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단어를 모르는 것보다야 도움이 되겠지만 이 단어, 이 단어, 이 단어, 단어의 뜻을 가지고서 약간 상상하듯이 조합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엉뚱하게 꼬여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자, 지금 제 요지가 뭐죠? 단어 공부는 물론 중요한데 그것이 영어 공부의 메인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수많은 단어장들은요, 까다로운 제가 보기에 만족스럽지가 않았습니다. 어떠한 점 때문에 그러냐면 문법이랑 비슷해요. 너무 많이 쪼개진 거죠. 자, 고등만 놓고 봤을 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단어장의 권수는 2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시리즈를 찾기가 힘들어요.
3권 정도가 기본인 것 같고 그것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만약에 3권짜리를 택한다면 물론 착실하게 하면 좋겠죠. 근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단어장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독해학습 언제 하죠? 구문학습 언제 하죠? 다른 과목 언제 하죠? 이런 느낌인 거죠. 저는 그래서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결론 내린 가장 좋은 책이 있긴 하지만 단어장은 스스로 고르실 수 있잖아요. 너무 분산되어 있는 시리즈를 전부 다 하겠다는 마음은 갖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물론 뭐 3권, 4권, 5권 이렇게 쪼개져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자기의 상황에 맞는 책을 뭐 한두 권 골라가지고 하면 되긴 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조심해야 됩니다. 단어장은 진짜 좋은 책 1권 혹은 2권 안으로 끝내야 합니다. 고등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3번째가 뭐였죠? 구문책이었습니다. 바로 이 책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 책을 주력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문법책이나 단어책을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구문책이 왜 중요하냐? 말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주니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영을 못하는 채로 물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수영을 할 줄 알아야, 수영을 배워야 그제서야 물속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독해책도 바로 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해책을 바로 풀면요, 약간 그냥 물장구 치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깨닫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구문책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거랑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해석을 연습하는 책은 꼭 거쳐야 합니다. 자, 4번째는 독해책인데 말 그대로 독해책이죠. 자, 사실은 이 독해가 진짜 메인입니다. 구문학습도 독해를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법도 독해를 잘하려고 했던 거고, 단어도 단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한 게 아니라 독해를 잘하려고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독해책을 살 때 마음가짐은 저는 기본적으로 2가지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요, 난 지금 할 거 다 했어, 이제 난 독해만 하면 돼 하면서 독해책을 이것저것 다양하게 계속 풀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끝판왕 상태의 이야기고, 만약에 초반에 독해책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인드는 반드시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말하자면 내가 수영장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수영장을 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기본기가 부족하더라도 일단은 물속에 물장구를 혼자서 마음대로 쳐보자 라는 마음으로 사든가, 왜냐면 그러면서도 얻어지는 게 있을 테니까요. 아니면 구문책과 독해책을 같이 사가지고 그 2권을 병행하는 거예요. 비중을 조절하면서 해석하는 법을 배우고 적용을 하고, 해석하는 법 배우고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요. 단순히 어떤 책이 잘 팔린다고 남들 따라서 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독해책이 궁금하시면요, 이 영상 참고해주세요. 이것도 역시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자, 마지막은 어법책인데, 이 어법책이라는 게 수능 모의고사 그리고 내신 시험에 어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대비하기 위한 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책의 포지션은 약간 반찬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긴 한데 이게 메인은 아닙니다. 자, 왜냐면 구문학습을 똑바로 했잖아요. 그러면 한 95%는 어법 공부를 한 거예요.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똑같습니다. 그냥 관점의 차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똑같은 걸 배우는 건데, 구문은 해석을 중점으로 배우는 거고, 어법은 말 그대로 어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애초에 어법 문제가 왜 나오냐면요, 구문 실력을 측정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자, 단편적인 얄팍한 얕은 지식을 갖고서 어법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 문장의 생성 원리, 구조 이런 것들을 똑바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게 어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만약에 구문학습을 충실하게 잘했다면 어법책은 때에 따라서 아예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독해책 속에 어법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잘 해결되면 어법책을 따로 사진 않아도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법책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어법 문제를 접하긴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만큼 구문과 어법의 상관관계가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산다 하더라도 구문을 잘 했으면 어법책은 되게 금방 끝나는 책이 됩니다. 뭔가 새롭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책을 살 때 시간 계산도 할 수 있는 거죠. 구문을 잘하는 사람은 어법책을 굉장히 금방 끝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저는 구문을 못했는데 그러면 어법 바로 해도 되나요? 제가 정해드릴게요. 솔직히 구문을 먼저 하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어법을 먼저 할 거면 어법을 통해 역으로 구문학습을 한다는 느낌을 가지면서 해야 돼요.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구문학습이 안 되어 있으면 어법책을 온전히 소화하기 힘들고, 그런데 대신에 힘들게라도 어법책을 공부하면 그 자체가 굉장한 구문학습이 되는 거고,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게 끝인데요. 이렇게 영어책의 종류의 세계관을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영어 공부의 흐름을 같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듣다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문입니다. 이것은 진짜예요. 진리예요.
현재 교육과정에서 중고등학교에서 구문을 잘한다는 것은 엄청난 메리트가 있습니다. 엄청난 메리트요. 자, 그럼 이게 실생활에 와닿으려면 예시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는 어떠한 책을 사라,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노베이스다, 영어 공부를 이제 마음 잡고 해보겠다, 이렇다면 문법책을 사야 합니다. 구문학습도 문법이 되어 있어야 소화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난 다 괜찮은데 문법 했어, 구문했어, 근데 단어만 좀 알면 좋겠어, 이러면 단어장을 하는 거죠. 약간 약점 보완의 개념으로요. 자, 그리고 대부분의 케이스가 여기 해당되겠지만, 문법을 뭐 마스터까지는 아니지만 하긴 했고 영어 공부 좀 해보고 싶다 하면 구문책으로 골라줘야 됩니다. 구문학습을 하면요, 자기 실력을 완전히 다음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참고로 구문학습은요, 제가 검토위원으로 제작에 참여하기도 했던 천일문이 가장 좋죠. 자, 그리고 사실은 독해책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독해가 메인이기 때문에 독해책은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일단 사놓는 게 맞긴 해요. 그래서 모두에게 해당되는 독해책이고, 그러니까 구문도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나 물어볼 수 있겠지만 당연히 천일문을 하지 않고서도 구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독해책으로 하는 거예요. 독해책에도 문장이 있잖아요. 아무튼 그 문장으로 구성되는 거니까 당연히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장을 자기가 알아서 혹은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는 해설지를 보면서 한마디로 독해책을 통해서 구문학습을 하면 천일문을 안 하고서도 당연히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 천일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스타일의 차이고 개인의 선택이죠. 자, 마지막으로 어법책은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나는 다 괜찮고 할 줄 아는데 약간 어법 문제가 약점이야. 그래서 그것을 특화해 가지고 정리를 해보고 싶어, 이런 분들이 사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단어장을 좀 경시한 하대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단어 공부를 한 3시간 해놓고서 영어 공부 다 했다, 이런 분이 계실까봐 그랬던 거고, 사실은 단어장 중요하긴 하죠. 제가 모든 영어를 공부하는 순간이 단어를 공부하는 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단어장에서 딱 모아놔서 공부하는 것의 가치는 저 또한 역시 엄청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다든가, 그리고 또 자꾸 말씀드리지만 너무 단어장에 몰입을 하게 될까봐, 그것만 하게 될까봐 단어장은 정말로 좋은 책을 한 두 권만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결론 내린 최고의 단어장이 뭔지 궁금하시면요,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